연금 받는 사형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접하는 국경 근처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란 작은 왕국이 있었다. 왕국의 인구는 모두 합쳐 7,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의 흔한 시골 도시도 그보다는 인구가 많을 정도로 작은 왕국이었다. 왕국의 땅도 작아서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에게 1에이커의 땅이 돌아갈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왕국에도 왕이 있고 궁궐이 있다. 신화와 주교도 있으며 물론 군대도 있다. 군인의 숫자는 비록 60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군대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세금을 낸다. 담배세와 주류세 그리고 주민세가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왕이 새로운 세원을 찾지 못한다면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져 신하들과 관리들을 먹이지 못하고 왕 자신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 새로운 수입원이란 룰렛 게임을 즐기는 도박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즐겼고 돈을 따던 잃던 간에 도박장의 주인은 일정 지분을 항상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도박장의 주인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왕에게 바쳤다. 도박장의 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박장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영주들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장 운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도박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도박장에 와서 행운을 시험해보려고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걸었다가 결국 잃고 만다. 그 다음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박에 걸었다가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망감으로 물에 뛰어들거나 권총으로 자신을 쏘아 자살한다. 이러한 폐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치자에게 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항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모나코 왕에게는 그런 항의를 할 사람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모나코 왕국은 독점적으로 도박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나코 왕국으로 모여들었다. 손님들이 돈을 따던 잃던 왕은 거기에서 수입을 얻었다. 정직한 노동으로는 돌로 만든 궁정을 얻지 못한다 는 속담이 있듯이 도박은 더러운 사업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왕도 살아야 하고 술과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수입도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왕은 도박을 허가해 주었고 걷어들인 돈으로 다른 큰 나라의 궁전처럼 호화롭게 꾸밀 수 있었다. 모나코 왕은 상과 벌을 내렸고 사면도 내렸다. 또한 모나코 왕국에도 법과 의회와 재판소가 있었다. 다른 왕국과 똑같지만 규모가 작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왕국에서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건이었다. 모나코의 재판관들이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고 한자리에 모여 그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관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이 있었다. 그들은 수없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그들은 모나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범인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 그들은 판결문을 왕에게 제출했다. 왕은 판결문을 읽어본 후 사형을 제가해 주었다. 범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기구가 없었고 사형을 집행할 집행관도 없었다. 그래서 장관들이 모여
상의를 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의 사형을 집행할 집행관과 기구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로 했다. 또 그렇게 해준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프랑스에 보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답장이 왔다. 집행관과 기구를 보내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모두 16,000프랑이라고 했다. 왕은 그 답신을 읽어본 후 얼마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 불안당에게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좀 더 싸게 할 방법은 없겠는가? 16,000프랑이라면 국민들 한 사람에게 2프랑 이상씩 나눠줄 수가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회의 결과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이탈리아 왕에게 보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군주제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자들이어서 왕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군주제이므로 더 싼 값으로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가 보내졌고 즉시 답장이 왔다. 이탈리아는 사형 집행관과 기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12,000프랑을 요구했다. 프랑스보다 싸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싼 것 같았다. 그 불안당은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1인당 2프랑 정도의 세금을 거둬야 했다. 또다시 의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혹시 군인이라면 그런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군을 불렀다. 그 죄인의 목을 칠 만한 군인이 없겠소. 전쟁 시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소. 사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군은 얼마 안 되는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군인이 없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 장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거듭했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면 왕은 자비심을 보여줄 수 있어 좋고 사형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왕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또 문제는 종신형을 시킬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조그마한 감옥 같은 것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만한 튼튼한 철문이 달린 감옥은 없었다. 그들은 고심 끝에 궁전 안에 그런 대로 감옥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를 찾아 젊은 죄수를 그곳에 가두고 그를 지키도록 교도관을 배치했다. 교도관은 죄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직접 궁전 부엌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죄수에게 주는 일도 해야만 했다. 죄수는 그렇게 1년을 갇혀 지냈다. 1년이 흐른 뒤 왕은 그 해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았다. 그런데 새로운 지출 항목이 있음을 발견한 왕은 그것이 죄수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임을 알았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교도관의 급료와 죄수의 식비였다. 모두 합해 1년에 600프람이 넘었다. 게다가 죄수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보통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왕은 장관들을 불러 모았다. 저 불안당을 처리할 좀 더 값싼 방법을 찾아야겠소. 이대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분, 제 생각으론 교도관을 없애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죄수가 달아날 겁니다. 처음 말했던 장관이 다시 말했다. 그냥 그놈이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왕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교도관이 해고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자 죄수는 밖을 내다보고는 교도관이 보이지 않자 먹을 것을 가지러 직접 궁궐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주어진 음식을 받아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에도 죄수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달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의했다. 솔직하게 그 녀석에게 더 이상 가두어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법무장관은 죄수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장관이 물었다. 교도관도 없는데 왜 너는 달아날 생각하지 않느냐?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국왕께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다. 죄수가 답했다. 국왕께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결로 제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여러분은 저를 처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에 처하고 교도관을 두고 먹을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교도관마저 해고하여 제가 직접 먹을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한 번의 의원회가 소집되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방법을 고안해낼 것인가? 그냥 이대로 두면 죄수는 떠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죄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연금을 주고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왕에게 보고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놈을 이 나라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연금액이 600프랑이었다. 이런 결정이 죄수에게 알려졌다. 죄수가 말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해주는 조건이라면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는 1년치 연금의 3분의 1을 선불로 받은 뒤 왕의 땅을 떠났다. 기차로 겨우 15분의 거리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국경선 근처에 정착했다. 그곳에 땅을 사서 채소를 가꾸어 팔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는 정해진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연금을 받으러 갔다. 연금을 받은 후에는 도박장으로 가서 2, 3프랑의 돈을 걸었다. 딸 때도 있었고 잃을 때도 있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다. 사람의 목을 베거나 감옥에 쳐넣어 가두어 두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